마인드셋 그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성자 심리 코칭은 10주간의 긴 여정으로 또 매우 파워풀한 여정이기도 하고, 이 여정을 마치면 사실은 마음에 대한 공부가 거의 끝나세요. 개인적인 선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숙이 되면 그때 또 뭔가가 필요한데 그때조차도 이 마음성장 심리 코칭의 도구들을 재활용해서 계속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마음성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코칭, 심리, 상담, 또 의식과 관련된 공부, 글쓰기 치료, 뭐 영성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가장 핵심을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어떤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든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성장 심리 코칭 10주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달라질 것이고, 물론 삶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책 심리 코칭 그 1급 과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도 저기 저한테 이번 주에도 저기 서천, 충남 서천에서 강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10주 강의를 해달라는데 그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10주를 어떻게 갑니까, 서천은. 그리고 또 강의료가 지역 강사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지역 강사 수준에서는 조금 더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1급 과정 이상, FT가 있으면 FT가 가는 거고, FT가 없으면 이제 1급 과정 이상의 코치님들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 강의를 한 번 하면은 1급 그림체 심리 코칭 1급 과정의 수업료를 다 뽑죠. 네.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경제 심리 코칭 전문 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1급을 신청을 하는데 돈이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사고의 구조예요. 근데 이 마음성장 심리 코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식,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권위에 기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확고하게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늘 이제 제가 강의에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면 내면의 소리에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컨텐츠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 나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 없이 가족 안에 덩어리로 얽혀 있는 나가 있고 또 회사의 어떤 부속품처럼 어떤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롯이 나 혼자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내면의 힘에 의해서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그동안 15년간 살아오면서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기에 가끔 저한테 대표님은 그런 멘토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뭐 슈퍼비전을 받거나 누가 코치해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15년 동안 혼자 공부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또 이런 자격증을 따야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코치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럴 때 다른 선생님들의 과정에 들어간 도 있었지만, 누구도 저를 그 제자로 받기에 이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멘토냐 그러면 저는 제 혼자만의 시간을 아주 깊이 오랫동안 가져요. 중간중간 매번 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한번 간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기회죠. 제가 상반기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혼자 이제 나를 돌아보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깊은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인가? 저 사람의 열정이 거짓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열정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을 지금까지 기초와 그다음에 영양 과정에서도 했는데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보다 깊은 내면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공간에는 그 과정에 이미 참여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누가 참여하든 어떤 사람이 참여하든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참여했을 때와 또 새롭게 참여했을 때 또 다른 그 위치에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 그랬어요. 이거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굳이 평생 사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계속 삶의 방식으로 쓰다 보면 저처럼 그냥 그게 그냥 삶이 되어서 이걸 내가 다시 연습해야지가 연습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실 거예요. 이 탁월한 도구들이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삶은 매우 쉬워지고 매우 단순해져요. 이 여정의 결과, 아주 긍정적인 결과는 매우 쉽고 단순한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애쓰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에 나오는 믹노와 같은 믿음, 신뢰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자기가 이 여정을 선택했고, 그리고 여정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선택한 자기 자신을 믿어줌으로 인해서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그 여정을 안내하고 있는 저와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여정은 그림자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초반에만 다룹니다. 초반에. 그 여정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기도 모를 일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럴 때 리더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기억하세요. 리더는 이미 정해진 선약을 우선으로 행동합니다. 이 계획은 거의 1년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이 과정에 참여하기 원했으니까 1년 전에 이 여정은 계획돼 있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지금 6개월 전에 이 여정이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약을 어기고 다른 약속들을 막 잡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심화 과정을 할 때.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여정의 값이 얼마이고 또 이 여정을 위해 자기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데 이 여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약속을 정하는 거죠. 지인들의 뭐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의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리더는 자신이 선약으로 정해놓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 10주간 지켜보세요. 최소한 자신의 영적 성장과 마음 성장을 위해 예약해 놓은 시간,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않게 돈을 버는 일로 이 일을 바꾸지 않게 여러분이 돈을 벌러 가서 뭐 이제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칠게요. 이 여정에 참여하는 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참여가.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하고 이 여정에 참여할 것 같아요. 만약 저는 이제 강의가 와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선약 우선이에요. 100만 원짜리 강의와 20만 원짜리 강의가 있을 때 선약이 있으면 저는 선약을 갑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강의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날은 안 되지만 이날, 다른 날 이날은 좋습니다. 제가 꼭 그 자리에 가야 된다면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조정해 줍니다. 거의 다 조정해 줍니다. 아주 급하게 강사 갑자기 필요해갖고 땜방으로 땜방으로 저를 요청하는 곳이 아니면 다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땜방으로 저를 요청한 곳은 안 가도 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마음 공부, 의식 공부를 하고 저는 원래 매우 내성적이며 의도적으로 외향성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 아주 잘 놀고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강사는 이렇게 매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장면들은 제가 처음 동네 그 독서노트 원장에서 이제 마음 공부와 의식 공부를 하고 작가가 돼 생존 독서 책을 쓴 다음에 음, 그 다른 사람들과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 이거 다 무료 수업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과 수업했던 건데 요거는 돈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무료 수업이에요. 자, 저는 이 무료 수업을 할 때도 나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준 이 사람들에게 온 열정과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수업을 했어요. 무료지만 전혀 무료 같은 느낌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 생존 독서, 이 사례들은 모두 생존 독서의 사례들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심리 코칭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코칭하고 상대를 코칭하면서 코칭 심화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 깊은 곳에 나의 무의식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진정 원하는 곳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삶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성장학교에 이제 슈퍼리치들도 있고, 슈퍼리치 1기, 2기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지금 6기 코치님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강의라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동네에서 상담사로 그 파트타이머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작가도 되고 코치도 되고 1인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질문을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모두 다 100%. 그런데 그분들은 1년, 2년 만에 되게 많은 성장과 여러분이 볼 때는 와,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었나? 이런 싶은 성장을 했습니다. 누구는 깊은 우울증이 있었고 공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성장학교의 과정에 몇 달 참여한 것만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여정이고 저는 약 1억 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험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투신해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내 삶에 적용했던 것을 이 심화 과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저항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 그래서 이 여정을 어, 하기 전에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두 다 무료예요. 이거 다 무료, 무료로 갔던 강의입니다. 근데 무료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사명에 따라서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욕심에 따라 막 가지 않고 항상 멈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사명에 부합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도 좋고 이 세상에도 빛을 더하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꼭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돈을 안 줘도 내가 갈 것인가. 물론 돈을 받고 갑니다, 저는. 그런데 돈을 안 줘도 너 이 강의를 갈 거니? 라는 질문은 저는 항상 그 디폴트로 하고 있어요. 그 돈을 반대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가야 되지 않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존 독서는 저의 이러한 모든 여정,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나 또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 또 예수나의 첫사랑, 또 마음 안녕 이런 책들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생존 독서가 그 모든 책들의 씨앗이에요. 네, 이 책은 기도의 시간에 제가 쓴 책이고 가장 낮은 수치심의 바닥에 붙어서 존재조차 소멸되기 직전에 존재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나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일으켜 세우면서 깨달음 그 깨달음들의 여정이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파워풀한 이유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자기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가 다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과 존중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변화된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우리 마음성장 그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이것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가 않죠. 그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라는 방식인데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기쁘고 충만한 상태에서 춤추듯 가볍게 윙노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춤을 추듯 가볍게 거기에 도착하는 그러한 여정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이 바로 생존 독서이고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를 수업하면서 생존 독서가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음성장 심리코칭의 내면 아이가 나옵니다. 생존 독서에도 내면 아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관련된 도서가 있고 그런데 그 도서들이 이제 독서 치료 수준 독서 치료를 하면서 제가 수록한 그 책들이에요. 그래서 약 90권 넘는 세어보진 않은데 90권 넘는 그런 마음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치유, 성장, 성공에 이르는 그런 도서들이 생존 독서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다 읽어보시고 또 이후에도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읽으면 여러분 또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매우 영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책은 어떤 분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엘료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이러면서 어떤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서평을 써놨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그 위로가 되었고,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책이 출간된 건 2016년인데, 여전히 사랑받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며, 저에게도 제가 또 새로운 책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할 때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마음성장 심리 코칭은 그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생존 독서 프로그램이 그 생존 독서로 치면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 약 10년 넘게 이 과정이 이제 운영이 되었고 초기에는 제가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마음성장학교를 여성 리더를 위한 마음성장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개로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죠. 마음의 안녕에서 추천사를 쓴 그 사람 중에 한 5분 빼고 모두 다 마음성장학교에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는데 마음성장학교에서 이제 그 생존독서 시기에 그 초창기죠. 그때 이제 교수를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음, 지금 그 교육회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번 그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을 자기 그 교육 뭐 이렇게 도구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또 그걸 또 발견했대요. 마음성장학교의 자기 존재 경성 메모지를 또 차용해가지고 또 뭘 하나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그 SNS 상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를 다 가져가서 막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을 지금 많은 그 현장 활동가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2급 과정을 우리 FT들 코치에게 배워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FT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가 안내하는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은 참여자 개인의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SNS 상에서 그것을 자신의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을 안내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우리 FT와 마음성장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자기 프로그램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림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은 영감 그리고 그것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는 일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급 과정은 참여자 개인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1급 과정과 그 다음에 FT 과정에 참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안내이며 그들에게 그 도덕성에 위반되지 않는 저작권을 지키면서 타인을 존중하면서 리더로 성장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리더로 성장하고 비즈니스 차원도 몇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성장 학교의 심화 과정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초기에는 1년에 한 뭐 5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매년 한 번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만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연구위원 과정에서 주로 한 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연구위원 과정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지금 그림책 심리 코칭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추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고 또 하나는 복습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공유해드린 그 블로그 링크에 보시면은 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의 연금술사다라고 외치는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의 힘, 내면의 그림자를 황금으로 만드는 방법,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를 이 프로그램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탁월해서 모두 다 이렇게 삶의 주인, 자기 삶을 이제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분이 이제 이분이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분이 마음성장학교의 그 날씨로 내 인생을 표현하는 거, 그걸 가지고 교구로 만들고, 또 마음성장학교의 그 칭찬 샤워 뭐 이거 하는 거 또 교구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우는 역설의 의미를 가지고 또 자신의 핵심 그 교구를 만들고, 그러더니 오늘은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하고 거의 흡사한 것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성장 제가 심화 과정을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된 이유가 이 과정이 너무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책임감과 그 다음에 그 근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수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안내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제 괴물이 양상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수입을 생각하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매우 그 매우 파워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도구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삶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의도를 내시고 자기 삶을 얼만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그것을 정하시면 그만큼 변화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생존을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책 읽기를 통해 진정한 나와 만나고 스스로 나라고 한정지었던 나를 넘어 성장한 후에 세상에 공헌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존 독서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마음 성장 심리 코칭 심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존 독서에는 책 읽기를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다고 보시면은 이제 마음 성장 심리 코칭에서는 심리와 코칭 그리고 의식의 성장 마음 챙김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자기 자신으로서 누군가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책임지는 그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마흔에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정립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행운이고 또 선물입니다. 홀로 나와 만나는 동굴의 시간은 나를 만나게 하고 세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굴의 시간이잖아요. 동굴의 시간은 정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정을 안내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허용하고 허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하거나 자, 어떤 것을 고치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그 이전 단계에 도움이 돼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그것 없이 계속 누군가의 지식을 듣고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과 또 도구, 그다음에 필요한 기술, 코칭의 기술, 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미 있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각자 개별적인 여러분의 그 성찰을 보고서 거기에 필요한 피드백을 공통의 피드백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드리지 않고 20주간의 여정이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어른으로, 한 사람이 주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 숙고의 시간을 선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겠죠. 어, 이 여정의 핵심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우 변하는 그 여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의 내린 내가 다가 아니고 또 내일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나를 말할 수 없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부족하거나 초라할지라도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금의 나를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갈 방향과 거리, 깊이 이 모든 것들을 설정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바닥에 붙은 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를 더 고귀한 곳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순간 출발하면 됩니다. 10주간의 여정에 매주 그 차시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번 점검하고 오늘의 날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다음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강을 건넌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여정에서 안내하는 그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마음성장 책일게요. 매 회기 시작 전에 혼자서 읽는 거예요. 책은 혼자 읽습니다. 자,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합니다.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책을 읽으면 줄거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 줄거리조차도 각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또는 더 강점을 두고 싶은 곳에 더 확대해서 기억하는 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요약해 보거라거나 또는 그 내용을 왜 기억 못하냐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독서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주인이 되어서 읽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은 글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비난이나 또는 원망 또는 슬픈 감정이 요구되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목하시고 다시 질문하시면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는 겁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읽기의 주체가 되어서 읽는 겁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을 읽으며 경험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수용하고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읽거나 한 번에 읽어도 좋습니다. 이 책은 숙제를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문이 될 거예요. 매 차시의 첫 번째 책으로 읽는, 개인적인 시간에 읽는 책은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여정을 잘 흡수할 수 있게, 그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일주일간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수많은 역동들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에 탁월함을 더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마음성장 글쓰기예요. 마음성장 글쓰기는 매 회기 시작 전에 혼자서 합니다. 이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성장 글쓰기는 우리는 지금 성찰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카페에 성찰글을 쓰는 겁니다. 자, 책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습니다. 한 주간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에 대한 이야기는 미리 쓰지 않고요. 수업을 마친 다음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그 책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오롯이 나의 책을 읽고, 내가 책에 대해서 느낀 느낌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에 수업을 마친 다음에 성찰 글에다가 내가 책에 대한 느낌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파장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노트를 만들어서 적기보다는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책의 앞면과 뒷면, 또 책의 그 여백, 여기에다 다 기록을 하면서 읽는데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다음에 그 책을 빼들었을 때 그 생각들이 또 다음 생각들로 안내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독서의 방법이고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이런 리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별도의 노트에 적거나 또 컴퓨터에 적거나 하는 방식보다는 책에 바로 적고 바로 생각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여정을 경험하는 그런 글쓰기와 독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너무 깨끗이 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제 그 습관을 버리시고 책은 그래봐야 커피 한 잔 값이에요. 또 우리 책은 중고책도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막 5천 원, 만 원 정도의 책이에요. 자기의 그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해서 5천 원, 만 원 책에 자기가 생각을 적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책을 갖게 된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뭐를 책을 깨끗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하지 않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책을 그냥 이렇게 막 사용해 보세요. 막 자기의 노트처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고 났을 때의 정리된 생각을 또 적습니다. 나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해석을 적습니다.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도 적어봅니다. 또 자유로운 형식으로 솔직하게 적습니다. 형식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방식으로 쓰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음성장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초와 영양 과정에서 수많은 그 코칭 질문과 또 대화를 통해 많이 훈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조금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도를 내서 더 정직하게 더 많은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성장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마음성장학교의 코칭에서는 민감한 부분,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보다 깊은 차원에서 성찰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는 알아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작아지거나 좀 다른 모양으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문제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침묵으로 저와 1대1 코칭을 안내하고 제가 셀프 코칭으로 안내한다거나 또는 은유나 비유를 활용한 방식으로 코칭을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심화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민감한 부분, 그 다음에 꼭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하지? 하고 쓱 보신 다음에 이날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다 참여하셔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시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 녹화를 해서 녹화로 보고 또 이후에 또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또 수고해서 일대일 코칭을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실시간에 참여하는 것과 혼자서 그 녹화를 보는 것의 차이가 또 있겠죠. 누군가는 녹화를 보는 게 더 훨씬 편하고 좋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여가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채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위해서 코칭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자로의 경험도 이 여정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리더는 자신의 선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성장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말하기는 매회기 참여하는 분들과 1대1 또는 함께 합니다. 또 나를 남김없이 한 건 여러 모임을 표현합니다. 이 남김없이라는 말은 누군가는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슈퍼리치 코치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여성 그 그룹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이 말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이 나는 남김없이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여정에 참여할지 고민이 됐다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의를 해왔어요. 자, 그래요. 뭔가 많이 있으셨나 보죠. 남김없이 얘기를 하자니까. 근데 이거는 오롯이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 수준, 그 깊이, 넓이는 모두 자기 참여자 개인이 정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들을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코칭에서 배우셨죠? 고객이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모두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성장합니다. 자, 다른 참여자를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존재 경청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구나. 이 소중한 그 나눔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자신을 그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면서 심신이 조화를 이룬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관념, 여러분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만날 때는 잠깐 멈추세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반복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이나 변화가 없어요. 자,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난 이만큼 알고 있어. 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 난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었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지금 여기 나에게 느껴지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터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생각들을 나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이 공간에 있는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누구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도 변화를 주지 못해요. 이미 있는 생각들,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즉시 지금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 코칭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덕분에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와도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그런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제 안내에 따라 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자, 호흡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편안해진 상태에서 머리가 아니고
가슴과 온몸으로 책의 내용을 느껴서 읽습니다. 책의 내용을 달리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의 삶이 달랐고 우리는 지금 이게 독서 치료, 책을 통한 나를 치료하는 투사의 방식으로 지금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책의 내용을 달리 이해하고 달리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해석을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을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읽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마치실 때 자유롭고 소중한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마음성장 심리코칭은 독서가 매우 중요한데 성장하고 성공하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지혜들, 이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은 달라질 거예요. GPT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선별하고 그리고 보다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 이제 더 보다 좋은 것을 자기가 취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책을 어떻게 읽고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음성장 심리 코칭 이 심화 과정이 굳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안내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육이 그저 도구로 그냥 안내되고 하거나 말거나 판매해서 그치는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 수업이 제 생명을 갈아 넣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의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 일들로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은 저에게 하지 않으니만 못한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여정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책임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나는 사랑만 하고 싶어 라는 사람은 이제 불륜을 하겠죠. 사랑만 하는 건 불륜이고 여러분이 정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을 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나?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재밌으면 됐고, 자기가 이해하면 됐고, 자기가 어려우면, 아, 이건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자, 어려운 책을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은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거를 나는 몇 번 읽고 이해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GPT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잘 모르는 것은 찍어서 GPT한테 이걸 좀 내가 알기 쉽게 좀 다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GPT가 요약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자기를 가르치세요. 그게 바로 리더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가르치세요. 자기를 못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주체가 돼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주체가 돼서 있는 공부는 어, 내가 잘 읽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잘 읽으려면 어떻게 읽으면 되지? 그래서 잘 읽으세요. 자, 나의 절박함을 동기로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책을 내 마음대로 천천히 곱씹으며 읽는다. 이게 바로 제가 안내하는 독서 방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독서는 그저 심심풀이이고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난 적어도 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 그래서 어쩌라고요? 책을 읽어서 여러분의 삶이 개선됐나요? 책을 읽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나요?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책을 그만 읽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책을 무작정 붙들고 책만 읽는 삶은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내가 왜 이 책을 읽는가,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책에 빼곡하게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막 적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은
여러분이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는 건 읽고, 한 권 한 권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롭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될 거예요. 그 책을 써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 나의 절박함. 이것도 역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서 읽는 책일게요. 내가 누구인지 그저 아름답게만 표현하고 있다면 그 책을 그렇게 이렇게 읽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이길래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뭐 엄청 심오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를 적어 놓으시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읽는구나 라는 거 알아차리시고 네, 읽으면 돼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책을 제목만 읽어도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내가 누구라서 읽는다라고 하고 막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 제가 가장 깊은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한테는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살면서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를 알아차렸어요. 제가 40살에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진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수치심이 그 타인이 나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 근원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 수치심, 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고 가장 빛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치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막 찾아 읽었던 책들을 몇 권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봤을 때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은 이미 세상에 다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책이 없을 정도로 다 존재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읽고 직면했는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어쩌면 나보다 먼저 이렇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이러한 기록을 남겨놨을까. 이런 걸 매번 발견했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이렇게 멋지게 먼저 간 사람들이 있을까? 책 속에 멘토가 있었고, 아까 제가 대표님의 멘토는 누구고 누구에게 슈퍼비전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슈퍼바이저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코치이시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리더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직면. 책을 읽으면서 비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직면을 할 수 있어요. 책의 내용은 오라. 내가 선택한 이 책의 저자의 삶을 나는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 내가 배울 거야. 라는 마음이 없으면 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책을 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삶을 살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그 책을 비판할 수 있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죠? 책을 다 읽지도 않고도 비판을 막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생존 독서는 책을 비판하면서 읽는 책 읽기가 아닙니다. 생존 독서는 무조건 100% 저자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읽는 책 읽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100% 신뢰하고 읽기 시작할 때 그가 나에게 아주 깨끗한 좋은 거울이 됩니다. 깨끗한 좋은 거울은 나를 딱 비춰봤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이 바로 직면인데요. 직면의 가장 좋은 도구로 저는 책을 선택해서 읽고 있어요. 직면은 책을 거울 삼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의 모나고 어리석은 모습, 나의 아픈 트라우마, 변화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루만지는 시간이다. 네, 이러한 시간이 이번 심리 코칭 과정 중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책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모습도 책이 보여줄 거예요. 또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선망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책이 보여줄 거예요.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생존 독서에 소개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청소년 도서인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것도 있고 또 성인들이 보는 것도 있어요. 이건 성인들이 같이 보는 책입니다.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가 호아킴 데 포사다,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맨사 회장의 이야기를 좀 각색했어요. 드라마틱하게 각색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빅터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좀 어리숙하고 좀 꾀죄죄하고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상태의 아이였어요. 빅터가 학교에서 IQ 검사를 받았을 때 IQ가 160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빅터를 보고 가난하고 홀 아버지의 꾀죄죄하고 어리숙하고 이러한 빅터가 160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자신의 선입견대로 이 자식 IQ가 60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써있는 숫자도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선생님조차도. 그래서 빅터는 학교에서 IQ 60짜리로 평균 미달의 지능을 가진 아이로 취급당하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빅터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서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다니던 그 카센터에서 이렇게 놀고 일용직 그 근로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일용직 근로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빅터가 어, IQ 검사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 받았더니 IQ가 160이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와, 당신은 정말 이 천재입니다. 이 160의 IQ가 나오다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순간 빅터는 자신을 이제 새롭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내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해요. 자기 자존감 선언을 하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빅터에게 IQ 60짜리 바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빅터는 자기가 정말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소리 한번 내지 않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카센터 교통에서 바닥에 끄적끄적 낙서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한 빅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각성한 거죠. 그렇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계적인 그 천재 그룹의 맨사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감동적인데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사실 엄청 감동적으로 이 얘기를 옛날에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핵심만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를 직면한 사람은 각성이 돼요. 각성, 깨어나는 거죠. 깨어난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독서는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술에 5대의 시를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 이 말은 우리나라 그 임금님 중에서도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사랑하신 바로 정조대왕이 한 말씀이에요. 정조대왕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박함으로 생존 독서를 했고 또 자신의 신체를 단련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책 읽기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삶에 즉시 행한다. 될 때까지 반복한다. 작가를 직접 찾아가 만나고 도움을 받는다. 우리 코치님들은 작가를 직접 찾아와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행동력을 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지금 작가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 자신의 신뢰, 자기 신뢰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정을 참여함에 있어서 주춤주춤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앞으로 10주. 이 10주간의 여정 동안 내가 선택한 이 여정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주의 여정을 잘 마치고 나면 한 주 한 주의 여정을 통해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또 성장한다. 자, 진정한 나의 욕구를 알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경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에게는 막연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멘토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 한 10년 넘게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한 15년 동안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일을 하면서 이 마음성장학교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알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10년, 10년 전에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저는 그 깊은 수치감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작가가 되고 나서도 계속 고민했던 시간들이에요. 너무 많이 울어서 손수건이 이만큼 집에 쌓였고, 그 다음에 얼굴은 일그러져가고,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서 다시 나를 호흡을 넣고, 내가 다시 숨을 쉬고 뜨겁뜨겁 걸어 나갈 수 있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신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내가 나를 회복시켜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그 삶을 전하는 그런 강사, 코치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 셀카 찍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셀카 찍기를. 여러분도 셀카 찍기를 한번 해보세요. 방학 동안. 누구에게 공유하든 공유하지 않든 자신의 현재를 기록하고 셀카를 찍으면서 강사로, 코치로 살아갈 그 시간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다움이 회복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황금을 발견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여정은 그림자를 발견하는 여정인데 그 그림자를 발견하는 여정은 아무나 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분들이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원 너머에 있는 그 이상에 있는 것들, 그 밖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성장학교의 많은 코치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빛과 그림자의 통합, 그것이 바로 리더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 성장의 순서입니다. 자, 6기 연구위원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성장 코칭, 그림체 심리 코칭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성장 심리 코칭 심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2일 날 개강합니다. 네, 심화 과정은 이렇게 마음성장 심리 코칭 워크북과 마음성장 학교 책이 기본으로 필요해요. 이 두 개는 제가 이제 이거는 보내드렸고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오늘 과정 끝난 다음에 제가 필독 도서 중에 마음성장학교와 그다음에 생존 독서 두 권의 책은 이제 구매하실 분들에게 마음성장학교에서 10% 할인 저자 사인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구매 신청하시면 일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은 2급 과정 우리가 마쳤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급 과정에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탐색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갖고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리디아처럼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림책 심리코칭 1급 과정은 3일간의 과정 속에서 그림책이 무엇인지 심리학 그리고 코칭을 이제 내가 내 도구로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법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려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런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 기획 과정에서 저랑 1대1 슈퍼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수준의 매우 탁월한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역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자기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면서 강의, 코칭, 또 소그룹 강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투자한 돈은 여러분이 한 달이면 다 버는 돈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강의를 하면 버는 돈이고요. 여러분은 이제 뭐 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야 그 다음 계속 이제 길지 심리 코칭으로 이제 무언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림자 심리 코칭 FT는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마음성장학에서 다 배우셨고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마음성장학교의 FT가 되어서 나도 그림자 심리 코칭 2급을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싶어. 그럴 때 FT 계약을 하고 이제 교육을 또 받고 FT로 활동하면서 심리구직 2급 과정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들이 그림체 심리구직 2급을 안내하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배우면서 다 투자한 거를 다 회수하세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마음성장학교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더라도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김치 심리 코칭을 거의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 2급 코치님들이 할 수 있게 그런 여정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 이 김치 심리 코칭 비법서에는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유치원 교사, 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수, 또 다양한 힐링 분야의 강사들, 또 장애 또는 그 교회 목회, 또 선교사, 목사 사모, 또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한 코치들이 다 만들어서 공유하고요. 또 마음성장학교 카페에는 이 1급 참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리학자들에 대한 PPT가 모두 다 올려져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 올려져 있어요. 별도로 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합니다. 마음성장학교의 그 심리 코칭 심화 과정에는 이 마음성장학교 이 책이 활용되는데 1주부터 8주까지 내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림자, 감정과 욕구, 의사소통, 용서, 신념, 핵심 가치, 또 꿈의 감정과 핵심 가치, 꿈의 시각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주제들일 수 있으나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매우 다르게 안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김은미 대표의 안목지, 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안목지를 함께 가져가시면서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일단 똑똑해집니다. 글을 잘 쓰게 되시고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의식 성장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주 한 주 내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떤 분은 이 2주를 빠진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2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 같으면 일정을 조정해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참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PC를 넘어 KSC 실력의 코칭 역량을 전수하는 적극적인 경청,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의식 확장하기, 프레젠스에 관련된 코칭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코칭 기술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국코치협회 이사로 있으신 올해 이사가 되신 배용강 코치님이 저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코칭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내면화에부터 꿈의 시각화는 코칭을 잘 녹여서 풀어낸 심리 코칭의 도구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KPC, 또 KSC, 코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칭 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쉬어가는 시간이 또 되실 겁니다. 코칭 연습을 하는 시간은. 자, 우리는 마음성장학교에서 치유를 넘어서 변화, 성장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거보다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성장학교와 함께한 초기의 사진이고 지금 이거보다 몇 배나 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는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진짜 리더로 기능하는 리더로 살아가실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우리 쿠신들에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FT 과정까지 도전하셔서 또 슈퍼리치에 도전하셔서 지금의 삶보다 완전히 다른 삶의 스테이지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돈이 된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다. 그가 진실한 삶을 살며 성과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성과를 낸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대로 믿고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방법입니다. 쉐도잉. 쉐도잉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성공의 원칙이에요. 숨소리마저 그대로 모방한다. 진짜 해내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도 진짜 해낸 사람은 모두 다 저를 쉐도잉하고 숨소리마저 모방하고 테이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놓으면서 설교 방송처럼 듣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코치들은 모두 그렇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해내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해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성장학교 심화 과정 심리 코칭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여정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보다 넓고 깊은 자기를 만나는 그런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는 그동안 홀로 심고 가꾸고 지키며 거둔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하게 열린 열매를 저 혼자 먹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성장학교에는 지난 한 3년 전부터 2023년부터 FT가 탄생하고 있고 FT 코치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랑,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 협력 코치가 되신 분들과 함께 나눈 시무식에서 나눈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와 계속 연구연 이후에도 지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연시, 그리고 이제 연중에 우리 코치님들이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 가치들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그 업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제공하는 특강들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무식에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2025년 Growing Together in Love and Respect.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요. 자, 나무는 베면 이 풍성한 열매는 이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됩니다. 그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전달한 전달자에 대한 리스펙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한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더불어 마음 성장학교도 여러분의 뒤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언덕, 쉴 수 있는 나무, 구루터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마음성장학교는 대한민국의 부모, 교사의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교육을 통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 찾아온 코치, 강사, 또 우리 수강생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좀 좋아지고 싶다, 내 가족에게 또는 내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저와 함께하는 과정 동안 많이 성장하셔서 지역의 교사나 부모를 교육하는 사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십니다. 그것은 불과 1, 2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 특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성장의 길을 가로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배우시고 또 나누시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하는 삶의 주인으로 지금부터 그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그 한 달 동안의 여정이 우리 코치님들에게도 그 뜻깊은 시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고,